네, 자, 또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는 남아있는 FA를 한번 총정리해 볼까 합니다.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 센터로 나누는 건 너무 구시대적인 그런 분류이긴 하지만 제가 편집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5개의 전통적인 포지션으로 나누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 5개 포지션으로 한번 아직 미계약 상태인 FA들을 총정리해 봤습니다. 자, 일단 포인트 가드 포지션입니다. 크리스 폴, 그리고 카일 라우리, 러셀 웨스트브룩, 패티 밀스, 레지 잭슨. 자, 이 5명까지가 35살 이상의 베테랑들이고요. 이 가운데 패티 밀스와 레지 잭슨은 좀 인기가 떨어지죠. 나이도 많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뭐 거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살펴보면 코리 조셉, 딜런 라이트, 말콤 브럭던, 카메론 페인, 엘프리드 페이튼, 몬테이 모리스까지가 30살 이상의 선수들인데, 보시면 뭐 말콤 브록던은 나이가 많긴 합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또 쓸만하고, 딜런 라이트는 지난 시즌 뉴욕 닉스에서 백업으로 활약을 했었죠. 네, 그리고 카메론 페인은 뉴욕 닉스에서 뛰었고, 역시나 몬테이 모리스는 뭐 아직까지도 안정적인 포인트 가드로서 또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나이가 30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은 또 쓸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죠. 자,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조던 맥러플린, 팻 스펜서, 마켈 펄츠, 카마로 유키, 또 라이언 롤린스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출신인 롤린스와 스펜서가 있긴 합니다만 인기가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맥러플린은 굳이 따지자면 몬테이 모리스 유형의 선수죠. 아주 안정적인 포인트 가드지만 좀 특징이 딱히 없습니다. 좀 맹맹해요. 그리고 마켈 펄츠 1라운드 1순위에 빛나는 선수지만 지난 시즌 세크라멘토와 계약을 맺고 별다른 활약이 없었습니다. 자, 카마로 유키도 멤피스로부터 뭐 이별 통보를 받았는데 유키를 긁어볼 수 있는 팀이 나올까 좀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G리그에서 워낙 활약이 좋았단 말이죠. 유키가 어떤 팀으로 갈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대어는 말콤 브럭던이에요. 크리스폴, 라우리, 웨스트브룩은 훌륭한 커리어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여전히 인기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는 건강한 말콤 브럭던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2번입니다. 슈팅 가드. 커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 커리, 세스 커리고요. 35살. 그리고 알렉 벅스, 데미안 리. 전부 다 골든스테이트와 관련이 있죠. 벅스도 골든스테이트에 뛴 적이 있고, 데미안 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리, 벅스, 리 가운데 뭐 세스 커리는 취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알렉 벅스도 참 오래 가는 선수예요. 데미안 리는 오히려 주가가 뭐 많이 떨어져 있는데, 커리와 벅스 정도는 충분히 위닝팀에서 데려갈 만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최전성기에 놓여있는 6명이 있습니다. 말릭 비즐리, 랜드리 샤밋, 린디 워터스, 그리고 게리스 매튜스, 디앤서니 멜튼, 로니 워커인데, 일단 뭐 참 비즐리 같은 경우에 저는 최대어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 불법 도박 혐의 때문에 지금 NBA 커리어 전체가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샤밋과 워터스, 매튜스 전부 다 슈터라고 볼 수가 있고, 디앤서니 멜튼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커스, 골든스테이트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역시나 큰 부상을 입었었잖아요. 큰 부상을 입은 직후 시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약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로니 워커,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좋은 활약 펼쳤었고 지난 시즌은 필라델피아에서 마무리했었죠. 득점력은 여전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달라노 벤튼, 포틀랜드 출신, 그리고 본즈 할랜드, 텔런 호튼 터커, 자니 주장, 그리고 젤런 후드 시피노가 있는데, 참 이 후드 시피노나 뭐 혹은 텔런 호튼 터커, 어떻게 본다면 레이커스 팬들로부터 참 뭐 아픈 손가락 혹은 좋지 않은 기억에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전도 유망한 선수들이 아직까지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즈 아일랜드는 여러 가지 뭐 태도, 애티튜드 때문에 현재 인기가 없는 상황이고, 이 달라노 벤트는 보스턴 셀틱스에서 포틀랜드로 넘어가서 본인의 득점력을 인정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계약 소식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나 최대어는 말릭 비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즐리는 지난 시즌에 뭐 최상급 3점 슈터였습니다. NBA 역사상 벤치에서 이렇게 위력적으로 3점을 집어넣은 선수는 전무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즐리는 원래 디트로이트와 연장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불법 도박 혐의가 터지면서 결국에는 디트로이트가 캐리스 르버트 그리고 던컨 로빈슨을 데려왔죠. 결국 비즐리의 이탈을 대비한 움직임이라 볼 수가 있는데, 참 말릭 비즐리의 운명이 기구하다기보다는 만약에 그게 정말 진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냥 뭐 지팔자 지가 꼬게 만든 거죠. 자, 비즐리가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안일 것 같고요. 자, 3번입니다. 스몰 포워드는 제이 크라우더, 그리고 덕 맥더맷, 게리 페이튼 2세. 게리 페이튼 2세는 뭐 포지션이 좀 불분명한 선수죠. 그냥 3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본테 그린, 코디 마틴입니다. 크라우더는 뭐 사실상 NBA에서 경쟁력을 잃었고요. 맥더머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팅은 좋은 선수지만 지금 뭐 인기를 끌고 또 투자해 가면서 영입을 하기에는 주가나 실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GP2는 현재 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연장 계약을 맺을 것이다, 혹은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것이다. 뭐 지금 팽팽하게 그렇게 지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자본테 그린은 운동 능력은 좋지만 그 이외의 장점은 없죠. 저는 코디 마틴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마틴 같은 경우는 케일러 마틴보다는 역량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3번 자원 자체의 이 FA들이 C가 말라있기 때문에 저는 마틴이 가장 좀 눈독을 들이만한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미르 커피, LA 클리퍼스에서 참 꾸준한 활약을 펼쳤고, 현재 클리퍼스 선수들 가운데 가장 클리퍼스에서 오래 뛴 선수긴 합니다만 지금 계약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두아르테, 인디애나 뽑았던 유망주지만 사실 뽑을 때도 유망주는 아니었죠. 동년배 대비 나이가 두세 살 더 많았었는데 이대로 잊혀지는 모양새고요. 라마 스티븐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케빈 낙스, 캠 레디시, 두 뉴욕 닉스 출신의 선수들도 결국에는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한 채 현재 FA고요. 마존 보챔프, 미러키에 실패한 픽이었죠. 자, 캐슬러 에드워즈, 캘럽 휴스턴 역시 나이는 어리지만 아직까지는 계약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뭐 최대어는 역시나 코디 마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3번 포지션은 현재 그 로스터가 대단히 얇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가운데 글쎄요, 한 80%는 이번 시즌에 NBA에서 모습을 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4번으로 가볼까요? 네, 파워포워드. 자, 40살에 PJ 터커, 85년생이죠. 크리스 폴과 동갑입니다. PJ 터커가 있긴 합니다만 역시나 NBA에서의 그냥 뭐 삶은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키프 모리스, 그리고 크리스 부쉐이, 트레이 라이스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선수는 크리스 부쉐이죠. 3점도 가능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직의 움직임도 좋은 선수고, 토론토 랩터스에서 아주 길게 뛰었습니다. 자, 그리고 벤 시몬스, 블라코 찬차르, 프리셔스 아치우와 볼볼, 이젤 리델까지 있는데, 참 이젤 리델도 데뷔하자마자 크게 다치는 바람에 성장의 기회를 놓쳐버렸고요. 볼볼은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프리셔스 아치우아와 크리스 부쉐이가 저는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벤 시몬스가 29살인데 아직까지도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자, 필라델피아 시절의 벤 시몬스를 생각한다면 참 세월 무상입니다. 자, 그리고 찬차르도 28살이지만 또 큰 부상을 한번 입은 바 있고요. JT 토르, 그리고 자바리 워커, 도미닉 발로우, 23살 이하 선수들이지만 전부 다 실링이 높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직까지 계약은 되지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선수가 크리스 부쉐이와 프리셔스 아치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선수 모두 다 큰 계약을 받지 못하죠. 자, 하지만 우승팀, 위닝팀의 한 조각으로 뛰기에는 부족함이 없고요. 그래서 부쉐이와 아치우아가 이 파워포워드 자원들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계약 소식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빅맨 포지션입니다. 센터, 센터 포지션. 이번 자유계약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올해 5번은 정말 부족하다, 시장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알 호포드가 39살, 86년생 선수지만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88년생의 디안드레 조던, 37살, FA로 풀렸습니다. 그리고 트리스탄 탐슨, 또 비스맥 비욘보, 알렉스 렌까지 30살 이상의 빅맨들이고요. 그리고 28살 아래로는 토마스 브라이언트, 그리고 모밤바, 찰스 베시, 그리고 카이 존스가 있습니다. 이 카이 존스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댈러스에서 어느 정도 잠재력을 내보였죠. 그래서 이 존스가 20대 선수 가운데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알 호포드는 현재로서는 2파전이라고 봐야죠. 골든스테이트와 덴버의 싸움인데 은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 보스턴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미니멈으로 남을래, 보스턴 잔류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디안드레 조던은 좀 은퇴가 가까워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트리스탄 탐슨도 리바운드 원툴이 된 지 오래죠. 비스맥 비욘보도 마찬가지고, 알렉스 렌은 지난 시즌 레이커스와 계약을 맺었지만
이제는 뭐 회생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빅맨 포지션 가운데에서 NBA에서 다음 시즌에도 모습을 볼 수 있는 선수는 30대 선수 가운데는 호포드밖에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20대 선수 가운데는 카이 존스가 제일 먼저 저는 계약 소식을 주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해봅니다. 자, RFA도 남아 있습니다. RFA는 말 그대로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죠. 이 퀄리파잉 오퍼의 데드라인이 7월 13일입니다. 제한적인 자유계약 선수에게는 퀄리파잉 오퍼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선수가 수용할지 아니면 거절할지 여부는 7월 13일이 데드라인이에요. 이 전까지 무조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한적인 자유계약 선수가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이면 2026년에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당연히 저 Q5를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원했던 금액보다는 훨씬 낮은 금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1년 뒤에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10년 동안 퀄리파잉 오퍼를 수용한 선수는 5명밖에 되지 않아요. 뭐 대표적인 선수가 타일러 존슨인데 그만큼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2025 오프시즌 주요 RFA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시 기디 퀄리파잉 오퍼가 11.1mm고요. 이 말인 즉슨 11.1mm짜리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이면 25-26 시즌 연봉은 11.1mm 되고 2026년 여름에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퀸틴 그라임스의 QO는 8.7mm입니다. 조나단 쿠민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QO가 8mm고요. 그 다음에 브루클린 네츠의 캠 토마스는 QO가 6mm예요. 그러면 결국 이 선수들과 현재 원소속 팀이 지금 연장 계약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결국 돈이죠. 지금 뭐 시카고 불스는 조시 기디에게 연간 30mm를 주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리고 퀸틴 그라임스 역시도 내가 받고 싶은 돈과 필리가 줘야 될 돈의 간극의 차이가 큽니다. 조나단 쿠민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작년 여름에 30mm를 제안했지만 거절했죠. 그리고 완전 지금 세대기 직전입니다. 쿠민과는 계속해서 30mm를 원하지만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현실적으로 줘야 되는 줄 수 있는 돈은 20mm 아래예요. 진짜 18에서 한 21mm 정도입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캠 토마스 역시 쿠민과 조시 기디와 마찬가지로 연 30mm를 원하지만 캠 토마스 역시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요. 물론 쿠민과는 관심이라도 있는 팀이 존재하지 토마스는 아예 시장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퀄리파잉 오퍼를 이 4명 가운데 받아들일 선수가 충분히 있죠. 왜냐? 지금 내가 원하는 돈은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팀이 연장 계약으로 묶어두려면 당연히 또 금액을 낮출 텐데 그렇게 되면 FA가 되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1년에 내가 6mm, 8mm, 8.7mm 받고 그냥 2026년 여름에 내 가치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 이런 작전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퀄리파잉 오퍼를 동의한 선수가 5명이면 2년에 1명 꼴인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퀄리파잉 오퍼를 수용한 선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남아있는 UFA 그러니까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들보다는 이렇게 RFA 제한적인 자유계약 선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을 수 있죠. 4명이나 있고 이 이외에도 뭐 아이지아 잭슨 같은 선수도 있지만 최대한은 요 4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FA에 대한 소식도 나오는 대로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FA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해당 팀에 가서 충분히 임팩트를 남길 수 있는 선수들도 차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은 FA 시장 저희 조코프TV와 함께 재밌게 지켜보시죠. 자, 이번 주도 열심히 달릴 테니까요,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 덕분에 15만 넘는 그런 유튜버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고 그래서 제가 늘 보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